자, 3교시에요. 자, 2교시에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몇 개 딱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3교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시각장애 외, 중복장애 유무에 따른 자, 발달 속도로 그냥 중복장애를 보이는 아동하고 시각장애 대상 아동하고의 발달 속도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발달 속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겠나. 자, 여러분들은 또 한번 그 정도는 생각해 볼겠죠. 그죠? 일단은 시각장애 외에 2차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판별, 조기 이제 발견, 판별, 그리고 특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시각장애와 이게 시각장애를 동반한 2차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죠? 그냥 뭐 어떤 중복장애 영역보다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봐도 그냥 이제 발달이라든지 뭐 인지적인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경험의 부족, 기회, 시간적인 뭐 또 시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면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폭이 좀 협소해질 수 있고 제한적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발달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이듯이 2차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지 않겠나, 그죠? 일단 131쪽에 여러분들 책에도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보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전체 아동 중에 0.5% 정도가 이제 시각장애를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 아동의 한 2% 정도가 이제 중복장애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시각장애 아동의 한 30에서 7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중복장애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뭐 지적장애, 내성마비 뒤에 보면은 우리 뭐 그림에도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페렐이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책에는 뒷장에 나올 거예요. 1986년에 페렐이 또 이제 여기 시각장애 외에 이제 다른 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고 판별해서 이제 특수교육을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페렐도 시각장애 아동에게 2차적인 장애는 충분한 교육이 부족해서 부족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생 직후부터의 뭐 조기 교육의 필요성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애와 비장애의 영역들을 이렇게 막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은, 그지? 장애가. 근데 이제 2차적인 장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조금 줄여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중복 장애로 인해서 더 많은 지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일단, 조기 교육의 이제 필요성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시각 중복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발달 영역, 인지, 말, 언어, 사회 정서, 신체 운동 영역 모든 영역에서 발달 지체를 조금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던랩이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책에 보면은 쭉 나오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밑에서, 던랩이 얘기한 그 밑에서 보면은 쭉 나와요. 자, 교사는 시각 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들, 뭐 인지운동, 신체운동, 사회정서, 말과 언어 영역에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시각 중복장애 아동이 신체 구조와 기능의 이제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세 교정, 바른 자세까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까지, 그지?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 외에 또 뭐 문제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죠? 새로운 지도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뭐 행동 수정부터 시작해서 인지 행동까지 스스로 자기의 행동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동적이었다 하면 행동 수정이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다 하면은 인지 행동은 조금은 능동적으로 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적절한 도움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과 다른 장애 발달을 동시에 평가하여 교육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각 중복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영역들. 뭐 우리가 이 영역들을 뭐 일부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지? 인지, 운동, 신체 운동, 사회정서, 말과 언어 영역에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신체 구조와 기능의 결함이 있으면 바른 자세를 잡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시켜줘야 되고. 자,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하면 뭐 사회성 부분들 또 어떤 뭐 학급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이 되잖아요. 그죠? 제한되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 안 하게 되고, 수동적이게 되고, 수동적이게 되면 고립되고, 고립되면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없다는 얘기죠. 핑퐁 어디든 튕기든 다 이 튕기고 저 튕기고 이렇게 해도 또 다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건강장애를 이제 또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죠?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육 활동 등을 수정 보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 유의점의 또 한 가지는 학습받을 이제 준비가 안 된 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이 가능한 아동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학습받을 준비가 안 된 아동은 결국 어떤 아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뭐 학교 교육에서도 보면은 생활하고 학습 이 두 가지 얘기 다 하죠, 그죠? 그럼 일단 생활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문제 행동, 부적응 행동, 그지?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습보다는 뭐부터 행동부터, 그지? 행동 지도부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지도. 이 뭐 행동 지도라 하면 행동 수정을 얘기할 수 있겠고, 자기 관리 지도라 하면은 행동 수정에다가 뭘 포함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인지 행동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관리 지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사실은 학습을 하려고 해도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동인 아이들 많잖아, 그지? 보통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중복의 어떤 행태들을 거의 다 띄고 있어요. 안 띄는 아이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정말로, 진짜.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들, 또 시간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그 안정된 자세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동 수정이라든지 이런 자기 관리 지도를 요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되면은 이제는 학습이 이제 가능한 아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아동의 어떤 특징, 가르치는 내용에 주의 집중 전략이 필요하고 학습 기술의 유지라든지 전이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일반화 훈련도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받을 준비가 된 아동하고 안 된 아동을 조금은 단계적으로 좀 뭐 얘는 되고 얘는 학습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선시해야 돼서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요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제대로 고려가 안 되면은 알겠죠? 그래서 조금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적인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시각장애 외에 이제 중풍제 유무에 따라서 복합적인 작용에 대한 이제 연구 보면은 해턴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인 사이에 뭐 상호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계속 우리 이제 책에는 박순희의 연구가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변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두 연구상에 일단은 이제 연도별로 막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이나 뭐 이런 장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추구하고 있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생계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적게는 이제 그 미시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사회 이제 거시적인 형태까지 다 국가 정책 그런 차원의 이제까지 이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저도 좀 상호작용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순희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시각장애 외에 이제 다른 장애를 중복해서 보이는 아동 간에는 발달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하고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교사가 시각 기능 정도뿐 아니라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의 수반 여부를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고 교육할 때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은 예전에는 조기 교육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출생 전부터 교육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있죠, 그죠? 태아 때, 태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출생 직후부터 바로 실시되어야 되고, 조기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부분들은, 장애가 있어서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더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이제 조기 교육에 좀 더, 그죠? 전략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각장애 외에 이제 중복장애 유무에서 똑같은 이제 잔존 시각이 있는 경우에도 두 아동 중 시각장애만을 보이는 아동과, 그지? 또, 다른 중복장애를 보이는 아동 간에도 이제 발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아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시각 기능 정도뿐 아니라 시각장애 외에
다른 장애의 수반 여부를 반드시 동시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아동의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 가보는 거죠. 신체 운동 발달부터 쭉 이렇게 한 가보는 거예요. 자, 신체 운동 발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다 나온다, 다 나와.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인지 발달은 142쪽에. 언어, 뭐 사회 정서, 뭐 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체 운동 발달 부분에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자가 누가 나오냐 하면은 게젤이 나오죠, 게젤, 그죠? 자, 게젤이 이제 뭐라고 1954년도지, 그지? 자, 게젤이 모든 게젤이 뭐라 했네?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기체. 자, 유기체, 그죠? 여러분들 유기체 맞아요? 자, 유기체 참 마음에 드는 용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게젤은 모든 유기체들은 성장하는 데 있어 성장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이제 봅니다. 성장의 방향이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좀 결정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 그지? 그래서 성장 모형이고 이제 그로스 매트릭스 해가지고 유전적 요인들로 인해 언제나 정해진 순서대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유전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아동은 머리에서 발로 발달하는 두미 발달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개를 들고, 자, 뭐 우리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지? 보면 고개를 들고 머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을 함께 움직여 사용하여 바닥에 몸을 깔고 밀면서, 그죠? 예, 들고 기는 장면들, 양손과 양발로 기어다니게 되고 결국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며 발로 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체 중심이 먼저 발달하고 말초 부분이 나중에 발달하는 근원 발달 경향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두미 발달 경향, 근원 발달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게젤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매트릭스에 따르면 발달 패턴과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제 성숙하는데, 근데 이제 내적 요인에 의해서 성숙되어 간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들 있죠, 그죠? 우리가 중요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환경적 요인에서 보면은 뭐 학습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의 태도, 양육자의 양육 유형이라든지, 그죠? 뭐 부모 유형,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태도, 방법,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성숙과 발달에서 일반 아동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요도 있다고 하죠, 그죠? 자, 성장 모형, 머리에서 발, 이제 가운데에서 끝, 그지? 그래서 상호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죠? 좀 무시는 큰 틀은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뭐 게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신체 발달이 계획된 방식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지? 뭐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배로 밀고 다니다가 이제 가슴을 이렇게 밀고 다니다가 이제 손발로 이렇게 하고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지? 행동도 계획된 방식으로 이제 발달함으로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 게젤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둘째는 행동은 신체 구조와 어느 정도 이제 함수 관계를 가진다. 함수 관계는 그죠? 뭐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되는 거하고 똑같지, 그지? 그때 한쪽의 값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쪽 값도 결정된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이 신체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행동은 신체의 구조와 어느 정도의 함수 관계를 갖는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환경은 그리고 아동의 행동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작용이 상당히 개별적이고 한 아동 또는 한 연령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도 다른 아동 또는 다른 연령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시각장애뿐만이 아니고 중복적인 부분들이 뭐 시각장애 아이가 학습의 제공이라든지 학습을 많이 제공하는 아이가 있고 좀 적게 제공되는 아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부모가 어떤 그 양육자의 어떤 부모의 그 양육 태도에 따라서 방임형도 있고 너무 권위적인 부모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자유로우면서도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동 발달에 대한 이제 게젤의 주장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발달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시각장애에서 시각장애가 없어지고 이런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들이 유전과 성장 모형을 단지 유지한다든지 약간 수정할 뿐이지 발달을 직접 유발하지는 못한다. 근원적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발달을 직접 유발하지 못한다. 이 의미들이 다 같죠, 그죠? 그래서 그 환경적 요인들이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좋지만은 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장애다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 원리는 어떤 원리를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발달 어떤 방향의 원리를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상호적 교류의 원리 그리고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라든지 개별적 성숙의 원리라든지 자기 규제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 원리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수정 정도 중재 보완 보조는 되지만은 발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것도 아마 책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시각장애 아동 게젤의 모형 나오고 그 다음에 삐아제. 이거 삐아제 엄청나다 그죠? 삐아제는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거지, 그지?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부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감각 운동이 한 2세 정도 그지? 전조작기는 2에서 4세,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4에서 7세, 형식 조작기 7에서 그지? 이렇게 보면 되고. 삐아제의 이제 인지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부터 일반 아동과 비장애 아동과 다른 이제 발달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도. 일단은 감각 운동기는 인지 발달의 첫 단계로 신생아의 단순한 반사가 나타나는 출생부터 초기의 유아적 언어가 나타나는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이세경까지의 시기를 이제 말하는데 이 시기가 이제
반사운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기, 4단까지 했으면 내가 문제 냈는데 문제를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4단까지 못 나가가지고. 그럼 2차 순환 반응의 회번기,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기, 정신적 표상,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운동기를 6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각장애 영아가 반사운동기와 1차 순환 반응기까지는 일반 영아와 다르지 않다. 네, 바깥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가 자, 요 시기를 자, 반사운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6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반사운동기 같은 경우에 출생하고 한 1개월 정도. 시각장애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도 자,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1차적 이제 자원으로서 뭐 합니까? 빨기, 잡기, 손가락에 꽉 잡죠, 그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반응하여 같은 반사적 행동에 좀 의존을 합니다, 그지? 빨기 반사, 잡기 반사 등 요거는 외부 세계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인지 발달에 이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니까 이제 깔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순환 반응기 같은 경우에 한 1에서 한 4개월. 이거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각장애 영아의 관심도 외부의 대상보다는 자신의 신체, 빨기, 잡기, 이런, 부분들에 이제 감각 운동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주로 보면은 영아가 이제 손가락 빠는 거. 자, 입에 자꾸 넣죠, 그죠? 입에 넣지 않기 위해서 뭐 뾱뾱이, 쪽쪽이, 그지? 그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자, 반사운동기와 1차 순환 반응기가 한 4개월경까지, 그지? 지각장애 영아의 신체와 운동 발달은 일반 아동과 특별히 막 이렇게 비장애 아동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는 굉장히 단순하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그 지능 부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든 뭐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잖아요. 지금도 뭐 빨기, 반사운동 이런 것만 있잖아. 여기에서는 별로 막 이렇게 구체화돼 가지고 단계가 많아지고 뭐 복잡하고 이러지 않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어떤 딱 시기가 되면은 이게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는 게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가 많아져? 학습량이 많아지지. 유치원까지는 그냥 뭐 놀고 활동하고 프로젝트 수업하고 선생님하고 뭐 아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일하는데 딱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학습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시작되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선생님이 주는 문제라든지 뭐 또 그 여러분들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 학기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는 하고 일이 있지만은 그때는 보면은 이제 뭐 또 긴 이제 학습지나든지 막 이런 걸 막 해요.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별로 많이 차이 안 나. 지금은 2학년부터는 좀 차이 나기도 나더라. 예전에는 한 1, 2학년까지는 별 차이, 저학년 때는 별로 차이 많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타고 올라가면은 그게 과목들하고 막 이런 게 확연히 달라지고 문제도 보면은 푸는 데 있어가지고 문장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단계를 나누어가지고 그 문장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거라.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그 저희 연령기하고 학년기 안에도 그죠? 좀 고급 그 고학년기하고 조금 차이 이제 나는 게 초등에서도 차이 나는 게 그때부터 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라. 그런 걸 이제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복잡해지고 계속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못 따라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 뭐 우리 여기 반사 단계 해가지고 1차 순환 반응 단계까지도 한 4개월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별 이제 이가 신체 운동 부분이니까 그닥 많이 또 차이를 안 나지. 다른 영역으로 가도
요 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 나는 시기가 딱 있더라 보니까. 그리고 2차 순환 반응기 같은 경우 한 4에서 한 8개월 정도. 주변인이 외부에 있는 사건과 대상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마련해주지 못하면 여기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굉장히 그지 옹알이하고 그 악이 아니고 그지 영아가 아니고 그 대상자 있잖아. 대상자가 뭐 1차 양육자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막 있죠. 그죠? 그 대상자 객체 그 객체가 아주 활발하게 이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면서 그것도 따라하는 거지, 그지? 따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집중해가 보고 웃고 까르륵 소리 내고 반응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의 의미가 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냥 따라하고 그게 반사반응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되지, 그지? 여기서 막 이런 이제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다.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나니까 발달 부분들을 같이 가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순환 반응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쭉 이제 보았듯이 만약에 135쪽 그 밑에 단락에 한번 보세요. 이때 영아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건과 대상, 객체, 영아 말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이제 객체들, 그지? 이런 기회, 만약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만약에 방법적인 부분들을 뭐 모델링을 하든 따라하든 반응하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획득되지 못하면은 1차 이제 순환 반응기에 보였던 빨기잡기와 같은 감각 운동을 반응해서 보이는 뭐 상동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너리즘 이런 식으로 맹백이라고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앞뒤로 흔들기라든지 눈 찌르기는 비등시등이 자기 자극 행동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 요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매너리즘 빠지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이게 아이들이 계속 이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고착이 돼버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신체 운동 발달 부분들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영역들까지도 같이 이제 그 자극들에 이제 무뎌지게 되고, 외부의 자극은 이제 무시되는 그런 형태대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한 생후 8개월에서 이제 24개월까지 2차 순환 반응 회분기, 3차 순환 반응기, 정신 표상 단계에서는 환경 요인,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 이제 환경 요인, 이제 그리고 이제 학습, 학습을 이런 뭐 관찰 학습이 될 수도 있고 학습이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영어가 습득하는 주요 인지 발달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지? 자, 정신 표상 단계까지 해서, 그리고 영화에 관심이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뭐 주변 환경에 있다, 그죠? 주변에 이제 환경과의 이제 상호작용,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협용해서 2차 순환 반응에 이제 협응기, 8에서 한 12개월, 이제 시각장애 영화는 인과 개념과 대상 형성성을 이제 획득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이제 인과 개념은 이제 원인이 있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아는, 그지? 자, 요 때는 항상 뭐 딸랑이 또 이렇게 뭐 모빌 같은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대상자가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뭐 부모, 엄마가 양육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딸랑이는 딸랑딸랑이니까 까꿍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이제 딸랑이를 흔들면 소리가 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과 개념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상 형속성은 여러분들도 계속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어떤 물체가 시야에 사라졌더라도 그 물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뭐 까꿍놀이 많이 하잖아, 그치? 깨꿍 까꿍 커튼 뒤에 숨어가 까꿍 한참 찾다가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시각장애 영아에게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게 하거나 소리를 들려준 촉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대상 속 개념을 획득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 아이들 요 영아기에 그 만지는 장난감들 보면은 거의 다 일이 다 되어 있어요. 촉각, 청각 이 다 되어 있어요. 딸랑이도 다 있고 뭐 이렇게 애벌레처럼 생긴 게 색깔이 아주 그 특이해. 그리고 뭐 날개 같은 데도 보면은 빠락빠락빠락 이렇게 비닐 소리도 나고 또 뭐 이렇게 딸랑딸랑 움직이면은 이렇게 더듬이에서 딸랑딸랑거리고 또 그 이렇게 뭐 볼록볼록하게 몸통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하면 만지면은 그 만지는 그거에 따라서 다 느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청각적인 그런 부분들, 촉각적인 부분들 다 그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 그게 이제 장난감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잘 돼. 우리 키울 때는 그냥 키운 거야, 그냥 막. 우리가 막 장난감이 돼주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아가 실험적 사고에 열중하는 12에서 18개월 정도 되니까 어때? 좀 돌아다니지, 그지? 돌아다니면 거의 뭐 신기하죠, 다. 신기해. 다 봐야 돼. 다 실험해봐야 돼. 이거 한 만지보고 저거 한 만지보고 던져도 보고 던져보면 깨지면 와 놀라고 울면서 막 도망오고. 자, 그래서 시각장애 영아도 새로운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실험적 사고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각장애 영아도 일반 영아와 이제 비장애 영아와 다를 바 없이 다양한 장난감 등의 이제 놀이 도구와 이렇게 접하고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걸 실험적 사고에 이제 열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지? 이런 이제 조작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지. 거의 보면은 뭐 끼워 넣고 돌리고 뭐 많아요. 보면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손이 잡히면 다 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통 넣고 이래 하는 것도 조그만 통에 쓰레기통에 넣는 거 하고 좀 큰 통에 넣는 거 하고 또 다르거든요. 비닐 같은 것도 조금씩 벌려갖고 넣고 많이 벌려가 넣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그 집중력, 협응하고 집중력 그리고 눈과 손의 협응 이런 부분들까지 다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귀찮아요. 집에서 막 이렇게 엄마들이 다 한다는 건 좀 귀찮고 다양하게 그래 해주기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어린이집 가서 만약에 아이가 이제 그 하루에 일과를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많이 좀 이렇게 실험적 사고 조작적인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저는 좀 더 좀 그 발달 부분에 있어서 신체 운동 발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부모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나쁘다, 뭐,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 어린이집 가면 또 누가 있냐면은 또래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또래 그 진짜 무시 못 하거든. 언어도 빨라져. 뭐 말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은 아니야. 말은 아닌데 무언가를 해. 뭐라 얘기해. 자기만의 어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대화체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아직 발음도 잘 안 되잖아, 그지? 익숙한 발음만 하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첫 음절만 뭐 이렇게 앉아, 뭐 앉혀주세요, 앉아 이러면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막 하는데 야 뭐 음절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부분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좋은 게 여기 나와 있지, 그지? 뭐 신체 지도법 해가지고 핸드 오버 핸드 기법 나오고 핸드 언더 핸드 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아가 3차 순환 반응기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지? 한 12개월 되면 주로 딱 걸어요, 그죠? 우리 집에 소녀는 한 9개월 반 정도 돼 걷기 시작. 지금 막 뛰어다니고 뒷짐지고 다니고 막 그래요. 웃긴다. 걷는 거 보면 진짜 웃겨. 17개월 됐는데 뒷짐지고 다니고 막 늦으면 막 빨리 오라고 하고 뛰어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정말 뛰어다닌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빠르긴 좀 빠르더라. 그래서 요런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활동성이 대단해요. 우리는 막 나는 지쳐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지치지도 않아. 또 뭔가 막 머리를 고개를 돌려가 탐색을 하려고 자기 키에도 닿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 안아달래. 어깨 아파 죽겠어. 안아달라 해가지고 다 탐색해. 응. 아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가는 게 좀 좋겠어. 한 번씩 봐주고 하면은 죽을 맛이야, 정말. 자, 자, 그래서, 자, 2차 도시 해방 단계부터, 반사 단계부터 시작해가 쭉, 그죠? 내적 표상 시작 단계. 일단 내적 표상 시작 단계,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은, 내재하는 부분들,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뭐, 비아제가 얘기하는 도식, 스케마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지? 스케마가 계속 이렇게 퍼지고 가지치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감각 운동일 때 신체 운동 부분들에 이제 발달 부분들을 지도할 때 좀 더 이런 거에 좀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도 반응하고 반응 이 부분들에 좀 감각 운동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죠.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뼈제는 여기까지 하고 몬테소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하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네, 수고했습니다.